이번엔 3포인트입니다. 오늘 장에서 기억해야 될 3가지 포인트 알려드릴게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근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근우입니다. 네, 전문가님이 꼽아주신 첫 번째 포인트 확인해 봅니다. 첫 번째로는 신고가 대 횡보입니다. 지수인지 종목인지 얘기를 좀 들어봐야겠네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신고가 횡보는 이제 지수입니다. 제가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금 뉴욕 증시 먼저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우존스 보게 되면은 신고가 영역을 돌파했죠. 다시 한번 또 신고가 영역에서 계속 놀아주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나스닥 간략하게만 빨리빨리 보고 지나갈게요. 최근에 가장 이제 뉴욕 증시에서 약했던 게 나스닥인데 나스닥도 다시 신고가 트라이 하러 열심히 가고 있는 모습이고 이 사이에 엔비디아도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S&P 500 보겠습니다. 신고가 뚫었어요. 자, 제가 무슨 얘기 드리고 싶은 거냐면 지금 뉴욕 증시를 기준으로 보면은 굉장히 괜찮습니다. 모멘텀이 되게 좋아요. 근데 이게 되게 좋은 게 우리가 최근에 와서 되게 좋다 이렇게 뭐랄까 피부에 와닿게 느끼는 것이지 우리가 조금만 과거로 가서 금리 인하를 했던 시점으로 봅시다. 그러면 그때 금리 인하를 더 빨리 했어야 되네 또는 금리 인하를 지금 하면 안 되네 그럼 했다라면은 이제 25bp 했어야 되네 막 수많은 얘기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AI가 불안하네 여러 가지 얘기 있었는데 다시 하나씩 해소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해소가 되는 시점에서 발생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매크로 지표들이 정상화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급락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동안 이제 고용이 다소 냉각화되었던 시점들 그리고 고용이 냉각화되었던 시점들을 지속해서 보게 되면은 그럼 물가가 지금 안정화가 되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표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열어놓고 보니까 괜찮다라는 거죠. 고용 지난주에 이제 비농업 고용 데이터 보면은 너무 좋게 나왔고요. 그리고 물가도 잡혀가고 있고 사실 불만이 없는 정도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태클 아닌 태클이 들어왔던 게 이스라엘발로 시작됐던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였거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유가가 좀 상방으로 막 업사이드가 열렸었는데 그게 얘기 또 나왔던 게 한 $90, $100 가냐 안 가냐 이쪽으로 갔었다가 금세 저물었죠. 그래서 $78까지 올라갔던 WTI 유가 기준으로 $78까지 갔는데 지금은 $73대로 다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다 정상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린 여기서 물음표가 떠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당연하겠지만 이렇게 매크로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뉴욕 증시는 다 신고가 영역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증시를 좀 보겠습니다. 자, 업종으로 놓고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요. 아직 신고가는커녕 횡보 중이죠. 이거 사실 굉장히 불만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소 납득이 안 가는 수준이에요. 왜냐면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게 아니고 뉴욕 증시, 그러니까 미국 증시만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도 않거든요. 니케이라든지 특히 최근에 중국 같은 경우는 급등락을 좀 반복하고 있긴 합니다만 우리 주변국들도 증시가 우리보다 높은 레벨을 유지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저는 우리 여기서 봤을 때 딱 봐도 지금 거래 대금도 굉장히 줄어있고 우리 증시가 굉장히 유동이 약한 거는 우리의 개별적인 악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거를 이제 빠르면 내일 결정될 금투세의 방향에 따라 갈릴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증시가 원하는 대로 이제 금투세가 유예 또는 폐지의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저는 뉴욕 증시와 우리 증시 간에 지금 만들어진 갭 아닌 갭이 어느 정도는 완화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지점들 사이에 지금 이슈가 하나 더 있었던 게 WGBI 이제 세계 채권 지수 편입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환 안정화와 그리고 환이 안정화된다라는 건 증시 안정화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도 우리한테 사실 지금 적용이 안 돼요. 그만큼 금투세라는 이슈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거고 이게 오늘 이제 내일 빠르면 결과가 나올 텐데 이에 따라서 우리 증시가 방향이 좀 갈릴 거고 저는 유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럼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가 좀 정해질 수 있겠죠. 그럼 앞으로 증시가 상방으로 좀 열리게 된다라면 당연히 주도주라는 게 존재하게 될 테고 주도 섹터가 존재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 우리는 현금을 보유하는 전략을 갈 거냐 주식을 보유하는 전략으로 갈 거냐에 어느 정도 저울질해서 주식 보유량이 당연히 기존보다는 더 커야 된다라는 거를 놓고 좀 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로 이제 글로벌이 그럼 흔들릴 수도 있지 않느냐에 대한 질문은 오늘 CPI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신고가 영역에 다 올려놨고 그거 자체가 좋은 일인데 신고가 영역에서 흔들릴까 안 흔들릴까는 오늘 CPI가 이제 전년 대비하면은 일반 CPI 근원 제외하고 전년 동기 대비 한 2.3% 예상하고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한 0.1% 선에서 결과치 나오면 저는 괜찮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매크로가 안정되어 있고 글로벌에서 증시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좋은 지금 우리만 못 가고 있는데 이게 풀릴지 안 풀릴지는 빠르면 내일 좀 늦으면 다음 주에 결정이 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글로벌 증시와 많이 벌어져 있는 우리 증시 조만간 따라가면서 이 격차를 축소하는 과정에 상방의 흐름을 예상을 해주신 건데 그런데 우리 증시 올라가려면은 이 필요 충분 조건을 보자면 삼성전자가 일단 바닥을 잡고 좀 올라가 줘야 되고 그리고 또 수급적으로는 외국인들이 사줘야 되고 이 두 가지를 합하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좀 사줘야 될 텐데 아직까지 그것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늘도 신저가를 쓴 삼성전자고 사실 삼성전자가 이렇게 뒷걸음질 치는 상태에서 지수의 상승을 기대하기에는 좀 요원한 상태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셨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게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계속 오르고 있었으면은 오히려 더 좀 난감할 수 있습니다. 왜요? 지수가 앞으로 업사이드가 열려야 되는데, 그럼 삼성전자가 다시 랠리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보다 난이도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지금까지 내려왔죠? 7월 사실 11일부터 해서 삼성전자가 원웨이로 거의 내려왔기 때문에 5만원 가격대예요. PBR 밴드로 보면은 항상 저점대 구간입니다. 지금 이제 한 배 정도 나오는. 그러면 지금 요 가격대가 앞으로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가능성이 어디가 높을까요?로 하면은 저는 당연히 올라가야 된다라고 봐요. 그리고 잠정 실적이 시장 예상치보다는 좀 덜 나왔지만 엄청 쇼크가 나오고 이런 레벨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정도 이상으로 지금 너무 많이 빠졌다라고 보고 있고 혹시나 들고 있는 분들은 좀 기다려도 되는 영역, 없는 분들은 사도 될 만한 영역으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돌려 세울 가능성이 저는 앞으로 더 높아졌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점 잡으려면 횡보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글쎄요. 횡보 기간이 좀 짧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지만 그건 이제 수급 주체가 어느 정도 양이 들어오느냐에 따라 갈리기 때문에 국내 이슈들이 좀 풀려 나간다라면은 수급의 양도 좀 늘어날 테고 그랬을 때는 횡보의 기간보다는 상방으로의 삼성전자 또한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봐야 될 부분, 믿고 보는 쪽. 이제는 제약바이오입니다. 오늘도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여러 가지 좀 재료 나오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 오후장에는 시가총액 그 코스닥 시총상위의 리가캠바이오가 현재 강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4거래일 연속 상승에 신고가까지 쓰면서 보면 라이센스 아웃 소식이 나왔습니다. 오늘 오후에 일본의 한 업체에다가 ADC 기술 이전 계약 체결했다라는 내용 전해지며 현재 51주 신고가에 12만 원 터치가 나오고 있고요. 그 밖에도 제약바이오 중간중간에 호재성 재료가 고스란히 또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약바이오는 어떤 시각인지 워낙에 종류 좀 많으니까요. 자세하게 살펴주세요. 네, 제가 이 시간에 이제 자주 강조드렸던 게 바이오 플랫폼이었습니다. 방금 앵커님 말씀 주신 리가캠 바이오도 포함이죠. ADC 플랫폼이었으니까. 그럼 리가캠 바이오를 기준으로 봐도 이제 사실 이렇게 라이센스하고 한번 나오면 우리가 유한양행 때도 겪었습니다. 한번 재료를 통해서 급등이 나오면 일부는 팔고 가는 게 맞아요. 제가 똑같은 얘기를 비슷하게 바이오에서 많이 드리는데 재료 소멸된 다음에 다시 또 재료가 잡힙니다. 그럼 그때 또 사면 되는 거거든요. 리가캠은 한번 팔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전반적인 흐름 말씀드리면은 알테오젠이나 사실 플랫폼들이 빠지질 않아요. 계속 상방에서 놀고 있습니다. ABL 바이오, A프릴 바이오 마찬가지고요. 여기 추가로 이제 펩트론 같은 종목도 지금 일라이릴리랑 이제 기술 평가 계약하고 나서 또 다시 급등하고 있는데 제가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릴 때 펩트론만 보라고 얘기 드리죠. 이유가 다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바이오가 전반적으로 계속 좋아요. 계속 좋아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만 포모를 계속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는 재료가 노출되면은 팔고 가야 되는 게 맞고 노출되었을 때 팔고 다시 사야 되는 타이밍 잡고 이런 거를 조절을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계속 바이오 비중을 줄였다가 늘렸다가를 반복하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 바이오를 안 보면
다른 데서 수익 보기가 오히려 훨씬 더 난이도가 높은 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은 이런 플랫폼 따는 일단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포트에 좀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나라고 계속 의견을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 플랫폼 좋은 거는 뭐 오늘 다 알고 계셨을 테고 또 횡보하고 있는 영역 간단하게만 짚어드리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오전에 좀 수급을 받았다가 되돌리는 작업이 진행이 되었었는데 여기 더불어서 ST팜 바이넥스 뭐 요 정도 대표적으로 CDMO 쪽만 보겠습니다. 이쪽도 괜찮아요.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올라가서 버티는 느낌이에요. 다. 지금 지수 레벨이 좋은 것도 아니고 코스닥에서도 수급을 바이오가 독차지하고 있지도 않죠. 최근에는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도 수급이 들어왔다 나왔다 하고 2차 전지도 들어왔다 나왔다 하기 때문에 수급이 분산되는 와중에 지금 바이오에서도 잘 버티고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물론 바이오로직스는 코스피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전반적으로 위치도 괜찮고 CDMO 쪽이 지금 쉬어가고 있는 구간이라서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CDMO 쪽도 충분히 타겟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쪽은 지금 이렇게 좋은데 오늘 사실 주인공은 이쪽은 아니에요. 아까 이제 후반부에 리가켄 바이오 플랫폼 쪽이 좀 튀어져서 플랫폼이 좀 눈에 띄는 것처럼 보이지만 펩트론 리가켄 말고 플랫폼 쪽은 오늘 좀 횡보했고요. 사실 오늘 막 수급이 많이 붙고 했던 거는 신약테크 쪽이었습니다. 유관량에 들어가면 오스코텍 같이 봐야 되고요. 이쪽 지금도 괜찮죠? 실제로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제가 추천주로 드려가지고 지금도 잘 수익 구간을 주고 있는 종목이고 여기서 한올바이오까지 이렇게가 주인공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한올바이오 오스코텍이 제가 이제 공개적으로 추천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한올바이오는 제가 추천드린 가격에서 실제로 목표가 오늘 도달을 했기 때문에 일부 비중은 조금 파셔도 좋겠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내용이 각각 달라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바이오가 다 재료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재료는 원래 진즉에 알고 있던 거예요. 한올바이오가 오늘 급등하는 게 지금 이뮤노반트랑 이슈가 붙었다라고 또 얘기가 막 나오는데 이거 다 알고 있던 겁니다. 특히 자가면역 치료제에서 지금 그레이브스병 2A 임상 나오고 2B상은 아직 데이터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B상 데이터 이전 값은 이미 한 달 전에 다 나온 값이에요. 근데 부각을 지금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쪽, 그러니까 재료가 이미 노출이 되어도 수급이 유지가 되고 있는 쪽은 더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당연히 높다라는 겁니다. 오스코텍 유한양행 이거 렉라자 우리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쪽은 조정 나올 때마다 항상 관심 안에서 놓을 수 있게끔 어떻게 포지션을 잡아두는 게 여러분들에게는 많이 도움될 영역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바이오 중에서도 신약테크 쪽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이오가 지금 크게 나뉘는 게 플랫폼, CDMO, CMO 그리고 신약테크 쪽인데 이쪽 세 개는 큰 틀에서 계속 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더 딥하게 들어가면은 이제 중소형 테크, 중소형 플랫폼, GI 이노베이션이나 여기 테크 쪽으로 보면 앱클론이나 뭐 이런 종목들도 존재하는데 이쪽은 사실 제가 얘기를 별로 안 드리는 게 이게 공개적으로는 수급이 좀 쏠리면은 별로 안 좋죠. 중소형주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에서도 중심도가 많이 떨어져 있고요. 그래서 중소형 테크보다는 좀 중대형 테크 위주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관심 많이 갖고 또는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은 중소형 테크도 지금 볼만한 종목이 다소 많이 깔려 있어요. 그럼 그런 쪽도 한번 관심 두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눠주셨어요. 제약바이오 내에서도 플랫폼과 CDMO 그리고 신약개발 쪽. 그러면은 신규 접근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이 종류의 제약바이오 종목군 가운데 조정받을 때 접근을 한 그런 전략인 건가요? 그렇죠. 이게 오늘 또 사시게 되면은 단기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계속 고점 랠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고가 랠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따라타는 것보다는 좀 기다렸다가 계속 제가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체크하시라는 게 그런 의도입니다. 조정 나오는 단계에서 진입할 수 있게끔 만드시는 전략이 굉장히 효율적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재료 나오고 또 잘 가고 있기는 한데 일정 부분은 좀 챙기셨다가 재접근하는 것도 괜찮고요. 어찌됐든 간에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 돌아가면서 충분히 시세 연속성을 기대해 볼 만한 종목군으로 포트에 한 종목쯤은 꼭 가지고 계셔야 되겠네요. 제약바이오 알아봤고요. 다음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경영권 분쟁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고려아연 사태는 다소 허무하게 좀 마무리가 되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티웨이 항공 관련해서도 시장이 떠들썩합니다. 최대 주주, 1대 주주와 2대 주주 간의 지분권 경쟁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사실 막상 이 당사자들, 해당하는 업체들 쪽에서는 공식적으로 내가 얼마에 사겠습니다. 뭐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왔던 고려아연 때와는 상황이 다르기는 한데 아무래도 직전 사태가 고려아연이다 보니 그만큼의 엄청난 파급력을 투자자들은 기대하나 봅니다. 관련주들 시세 뜨거운데요. 전문가님 시각은 좀 어떠신가요? 네, 사실 이게 우리가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고려아연도 그렇고 티웨이항공도 그렇고 누가 가져도 크게 지장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쪽으로 예를 들어서 판단을 하게 되면 좀 어지러워질 수가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여기서 주가가 올라갈까 내려갈까로 좀 보는 게 맞거든요. 근데 고려아연의 주가 퍼포먼스가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요 얘기를 먼저 왜 드리냐면요. 이게 이제 우리 머릿속에는 강한 기억으로 지금 남아버렸어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차트가 위로 붕 뜨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이제 내려가지 않을까? 끝나지 않을까? 근데 봤더니 여기서 막 싸우면서 계속 올라가요. 그쵸? 고려아연이. 그러면 이제 방금 일주일 전에 이 경험을 한 수많은 투자자들은 이 티웨이항공을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똑같이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티웨이항공 앞으로 어떻게 갈까요? 봤을 때 일주일 전에 이 경험을 했어요. 여기서 이제 무섭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더 올라갈 걸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연속성을 지닌 사건들, 이벤트가 발생해버리면 뭐가 있냐면 두 번째 후발주자는 첫 번째처럼 퍼포먼스가 잘 안 나와요. 왜요? 욕망과 이런 사람의 심리가 밀고 당기기가 해야 되는 이 트레이딩 영역이 이 고가권 영역인데 이제 사람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조심하라고 이거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최대 주주가 지금 예림당이죠. 예림당인데 예림당은 이미 상한가 들어가 있고요. 예림당의 자회사가 티웨이 홀딩스인데 티웨이 홀딩스가 한 30% 지분 가지고 있습니다. 티웨이 항공에. 그리고 대명 소노그룹의 소노 인터내셔널이 26.7%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분이 한 3% 차이 나는 건데 그래서 소노그룹에서 이제 막 사겠다, 공개 매수할 수도 있다, 뭐 이거 검토한다, 요 얘기 나와서 오늘 이렇게 예림당, 티웨이 홀딩스 이런 애들은 상한가 들어가고, 뭐 티웨이 항공도 튀고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이거 티웨이 항공의 주식을 소노 인터내셔널이 어제 샀을까요? 아닙니다. 이미 몇 달 전에 샀어요, 소노가. 근데 부각을 지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 내일이라든지 또는 월요일 정도까지 모멘텀이 좀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하방 변동폭이 막 10%씩 튈 수가 있어요. 이거 자신 있는 분들은 하셔도 됩니다. 대신 할 때에는 로스컷을 칼같이 좀 걸고 또 잘 지키시고 진행을 하시되, 그게 아니면은 저는 고려 아연급으로 좀 기대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놔두시고 안 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이미 티웨이항공 저는 주주였는데요 라고 생각을 하신다라면,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면 좀 기다렸다가 수익 극대화하고 파셔도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지금 들어가냐 마나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얘기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이슈가 고려 아연 때문에 더욱더 부각된 면이 크기 때문에 조금 한 걸음 뒤에서 보는 게 현명하겠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들 종목 외에도 지금 워낙에 사모펀드 쪽이라든지 이와 관련된 경영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좀 예비 후보로 여러 가지 기업들이 거론이 되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가진 종목군들 이런 이슈에 대해서 전혀 대비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런 뉴스가 나와서 지금과 같은 움직임을 나타낸다. 여기에는 어떤 대응 팁이 있는지 미리 좀 대비를 해볼까요? 경영권 분쟁 어떤 식으로 투자자들은 받아들이고 또 액션을 해야 될까요? 사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가 기업에 투자하는 이유는 이 기업이 돈 잘 벌까요, 못 벌 거야가 베이스가 돼야 돼요. 근데 경영권 분쟁은 돈 잘 벌까요, 못 벌까요의 논리랑은 좀 안 맞죠. 근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 주가가 위로 확 튀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면 되죠. 우리가 사실 이렇게 좀 사이드 이슈예요. 사이드 이벤트를 가지고 주가가 변동폭이 발생하는 거에 되게 매료되기 쉽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이런 쪽에 관심 많이 안 두시는 걸 좀 권장드리는 사람이다 보니까 웬만하면 관심 안 두시고 들고 있다 보니까 위로 튀었다. 티웨이항공 들고 있었는데 위로 갑자기 오늘 한 15% 올라가던데요. 그러면 잘 파시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봤습니다. 우리 지수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뷰 제시를 해주셨고요. 제약바이오는 재료 나왔을 땐 좀 챙기더라도 일단 포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꼭 가져가야 될 만한 섹터로 의견 주시네요. 마지막으로 경영권 분쟁은 짧은 매매 내가 가능하다 하면은 조금은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더라도 굳이 지금 신규 접근하기에는 리스크가 있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3포인트 김근우 전문가였습니다.